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TS 인베스트먼트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TS 인베스트먼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벤처 캐피탈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인데요. 이슈 함께 체크해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볼 텐데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S 인베스트먼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TC 인베스트먼트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처음 투자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펀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정말 빠릅니다. 펀드 같은 경우도 여러 자금을 모아서 여러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개인, 기관, 정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서는 TSE 인베스트먼트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의 방식은 말 그대로 직접 벤처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보통적으로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에서 어느 정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지만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어느 기업에게 투자했는지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벤처기업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구간을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 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뉴스 기사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헤드라인을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첨단 바이오 R&D 투자를 확대하겠고, 스타트업도 2035년까지 연 1000개씩 나오게끔 끌어올리겠다라는 건데요.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첨단 바이오 기술로 소프트웨어, 그리고 혁신적인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술 개발 등을 제시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바이오 산업도 2035년까지 200조 원 시대를 열게끔 기반을 다지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약속이 나오게 된 계기가 현재 정치권 화두인 의대 증원과도 엮여 있는 문제로 보이고 있죠. 의대. 현재 전문의들이 많이 사직한 만큼 의사가 부족한 건 사실이죠. 아마도 이런 R&D 투자를 통해서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즉 AI를 활용한 의료 기술을 높여서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충북 지역에 의대 정원도 89명에서 300명으로 211명 증원 배정됐다면서 첨단 바이오 발전에도 큰 활약을 할 것이라며 기대를 한 바가 있었죠. 제가 생각한 대로 어느 정도 의대 증원과도 엮여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기사를 왜 살펴봤느냐라고 한다면은 2035년까지 스타트업이 연 1000개씩 나오게끔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TSC 인베스트먼트 주주 여러분들, 벤처캐피탈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투자금 회수로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업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R&D 투자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앞으로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기술 특례 상장으로 가능성, 즉
IPO가 더욱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살펴보아야겠죠. 여기서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것은 기술력은 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서 2005년에 도입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 자체가 제약바이오 업종 때문에 도입이 된 건데 말 그대로 제약바이오에스 기업들은 R&D 투자로 인해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흑자를 낼 길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으면 상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기술 특례 상장 혜택을 보고 바이오엑스 기업이 IPO가 더욱더 빨라진다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들은 더욱더 빠른 시일 내에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이슈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TSE 인베스트먼트가 어느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께서 첨단 바이오 산업에 투자한다고 했을 만큼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해서 TSE 인베스트먼트가 XTR 시간을 점차 줄여 매출액 증대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겠죠. 다시 말해서 TSC 인베스트먼트가 어느 기업에게 투자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TSC 인베스트먼트가 어디에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 한번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 기다려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2021년 때부터 지속적인 하락을 진행을 했었었죠. 일단 52주 신저가도 찍은 모습인데, 그렇다면 일단 장기 추세인 120일 이평선이 1,300원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되면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52주 신저가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52주 신저가 부분도 이탈을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겠죠. 하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2024년 벤처캐피탈의 호재로 TSC 인베스트먼트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지금 주가 상단 부근에, 현재 주가 상단 부근에 매물이 많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보이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때를 보면은 대부분 현재 주가보다 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강한 매도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강한 거래량을 바탕으로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어야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설명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기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